1차적으로 고객 문제가 정의되었다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됩니다. 콘2는 제품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에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선 농구 경기가 열리는 현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농구 경기는 여러 가지 계획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관중들은 경기장에 오기 위해 휴가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아 티켓을 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를 위해 무더운 날에도 훈련을 했습니다. 건설 담당자는 경기장을 설계해 건설하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농구 경기라는 큰 이벤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해진 과업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자원으로 수행합니다. 이런 활동을 프로젝트라고 하지요. 프로젝트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해야 할 일을 지칭하는 범위, 언제까지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일정, 또 그 일들에 필요한 구성원이나 예산 등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과업의 범위, 일정, 자원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 세우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경험이 없던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면 더욱 쉽지 않은 일이죠. 계획 세우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해볼 내용은 범위입니다. 어떻게 범위를 정할지, 어떻게 일을 나눌지에 대한 내용은 계획 세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업을 나누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요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식재료를 준비하는 항목에는 재료를 준비하는 것과 재료를 다듬는 것, 두 가지 과업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소처럼 반복적인 일일 수도 있고 주문을 받은 후 조리에 들어가는 등 전후 관계가 있는 과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사람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만큼의 과업을 나눠주면 됩니다. 과업의 범위를 정하고 일을 나누는 것을 일컬어 WBS라고 하지요. 이번에는 달 거주지 개발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조금 전 우리는 인류가 달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쩐지 이 영상을 보고 나서는 달에 가서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인류가 달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에서 달에 가기 위해 어떤 과업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영상에서는 인류가 달에 가기 위해 물, 에너지, 식량, 기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또 이 네 가지 자원을 준비하려면 물은 산소, 로켓 연료, 에너지는 헬륨3, 태양광, 식량은 수경식물, 레골리스 유기물, 퇴비, 기지는 3D 프린터, 용암동굴, 우주항공 개발 등의 과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업의 범위를 수행 가능한 더 작은 범위로 나누는 일은 프로젝트 계획에 있어 매우 핵심적입니다. 나누고 또 나눈 과업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정도의 과업으로 나누어 정의해야 비로소 실행 가능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평소 해온 일들 중 하나인 라면 먹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라면을 먹기 위해 어떤 과업을 수행해야 할까요? 우선 라면과 물, 계란, 채소와 같은 식자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와 냄비 등 조리도구를 준비하는 과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냄비에 물을 넣어 끓이는 과업,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는 과업. 물이 끓으면 라면을 넣어 젓가락으로 풀어주는 과업. 적당한 타이밍에 계란과 야채를 넣는 과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먹기 좋게 끓인 라면을 그릇에 담아 먹는 과업. 필요에 따라 김치를 준비하는 과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먹은 후에는 설거지와 주변 청소를 해야 하는 과업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라면 먹기 프로젝트에서 과업을 나눈 기준이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업은 더 작은 과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과업과 과업 사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과업, 동시에 수행되는 과업이 있습니다. 전체 과업들은 준비 및 시작 단계에서의 과업, 실행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의 과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과업을 파악하고 나누어 구조화하는 과정이 바로 WBS입니다. WBS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과업을 언제, 얼마나 수행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과업의 수행 순서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이때 누가 그 과업을 수행하는지도 정하고 비용을 어느 정도 소요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내리게 됩니다. WBS의 일정과 자원까지 결정이 됐다면 최종 계획표의 모습은 아마 이 차트와 같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프로젝트 규모를 3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정도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주간 회의를 통해 진척 상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과업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추가되는 과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고 담당자의 역할이 바뀌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 모든 부분을 즉시 업데이트하면서 프로젝트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온라인 도구나 화이트보드와 같은 오프라인 도구를 활용해 공유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팀원들에 대해 격려와 신뢰를 보여주면서 각 팀원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과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팀원에게 과업 수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재촉하거나 수행 능력을 의심한다면 프로젝트 진척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사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팀워크를 해치는 행동과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한 사람의 팀원에게 어느 정도의 과업을 할당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프로젝트 계획을 잡을 때 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해서 8시간 내내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70% 정도로만 일한다고 가정하고 과업을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을 밀어붙이다 보면 변경이 잦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팀원들에게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팀원들과 사전 합의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람의 잠재 능력은 실제 발휘하는 능력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프로젝트 실행 전 보상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지분을 사전에 분배하는 것이 성과를 내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론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른 보상 정도도 미리 합의되어야겠지요. 작은 성공의 경험이 반복되면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도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성공에 대한 안정과 칭찬에 인색해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에서 미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팀 활동의 성숙도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5단계 능력 성숙도 모델 연구는 하나의 프로젝트 팀은 처음부터 성숙한 팀 활동을 하기보다는 단계별로 팀 활동의 성숙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초창기에는 마땅한 규칙이 없어 팀원들의 과업 수행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서는 초창기 겪을 수 있는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시켜줍니다.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팀 활동이 관리가 되고 성숙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상 달 거주지 개발 프로젝트 사례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학습해봤습니다. 스타트업은 회사라기보다 단기 목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BM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젝트 팀입니다.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타트업은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프로젝트 계획을 반복하며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성공적인 창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